농민들의 목 건강을 위해 목 디스크의 모든 것을 알려주러 온 오늘의 명의. 신경외과 윤강준 전문의입니다. 항상 밝고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는 농촌 어르신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어르신들의 극심한 통증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통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문의와 함께 목 건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넓은들 마을 어르신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넓은들 마을답게 마을회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자,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어머님, 아버님께 명품 강연을 들려주실 우리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윤강준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지금 막 잘생겼다. 우리 어머님 마음에 드신다 그러는데 약간 잘생긴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죠. 제가 수수하게 생겨서 네네. 제가 원래 10월 출신이기 때문에 예. 어머니 웬만하면 저 좀 봐주시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한 사람만 해지나?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어떠한 주제로 혹시 오늘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네. 목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목 네, 목 디스크요. 디스크.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네. 이것이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것인지 모르고 지나고 있다가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병이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네. 뭐 합병증,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제 제가 시골에 사시는 또 어르신들에게 네. 목 디스크의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세하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그럼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예. 우리 몸의 신경은 머리부터 다리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요. 뇌와 몸을 잇는 신경의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목입니다. 이런 목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신경질환이 발생하는데요. 목질환이 생기는 원인부터 증상,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농민들의 건강한 목을 위한 유쾌, 상쾌, 명쾌한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 목 건강 바로잡기. 이제 의학이 발전되고 또 식품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근데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어딘가 한 군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체의 모든 구조는 안타깝게도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도 수명이 있어서 뭐 노안이 오고 또 관절이 닳고 이러는데 특히 우리 목과 척추와 엉덩이 관절은 또 무릎 관절은 몸의 체중을 이렇게 직각으로 받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도 더 빨리 닳아지는 거예요. 우리 MC 분 하시는 민혁 씨 보신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책을 보면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에 힘이 약 18kg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18kg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이만한 고기를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짐이 많이 실리겠어요? 안 실리겠어요? 네. 이걸 하루에 10시간 이걸 계속 구부리고 있어봐요. 자동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10년, 20년, 30년 해봐요. 자연이 닳아지겠어요? 안 닳아지겠어요? 닳아진다니까요. 목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 심장에서 이렇게 막 영양을 공급하려고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럼 뛰어가지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머리가 아니에요? 네. 머리에
영양이 공급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목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목을 통과하다 보니까 여기에 잘못이 일어나면 뇌순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녔어요. 뒤에서 머리가 땡기고 그래서 뭐 혈압이 높다 그래서 혈압약도 드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해봤지만 결국 자세를 보면 또 자세히 문진을 해보면 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에. 농민들은 고개를 숙여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머리의 무게 때문에 목에 무리가 가고 결국 목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깨가 뻐근하다 그래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못 주무시니까 또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와서 기운이 하루 종일 없고. 맞아요. 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어머님도 그런 경험 어머니 같은 어머님 경우. 있으시고. 나는 저기 다 수술을 했는데 네.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 시초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면서 양쪽 등짝이 아프다고 그래. 등짝이. 네, 아파. 지금 요 파스 붙이고지. 네. 그래서 걸음걸이는 괜찮으세요? 걸으면 허리를 수술해가지고 여기다 베이비밴드인가 뭘 메고 다니. 네네. 그걸 메고 다녀서 걷긴 잘 걷는데 몸이 내 몸이 아니죠. 목에 문제가 있으면요 어머니 설명이 맞아요. 뭐냐면 머리에서 신경의 신호가 내려가는데 목에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요. 걸음걸이가 약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등 쪽에 뻣뻣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의 몸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그렇게 크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 주변에 빨간 것은 혈관이고 노란 것은 신경인데 중요한 것은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이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오랫동안 쓰게 되면 자연히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퇴행이 돼서 닳아지죠. 닳아지면 이 신경이 나가는 길이 넓어지겠어요? 좁아지겠어요? 좋아요. 좁아진다니까요. 좁아지면 이 신경이 어떻게 돼요? 눌려진다니까요. 우리가 팔을 이렇게 툭 누르면 팔이 저려요? 안 저려요? 저래요. 저리죠? 마찬가지예요. 목의 신경이 눌리면 어깨와 등과 손이 저린 이유가 바로 이 신경이 눌리기 때문이에요. 경추는 7개의 등골뼈로 이루어진 척추의 가장 윗부분을 말하는데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이 압박되어 목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뼈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뼈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 모양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의 목 사진을 보면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 이렇게 일자로 돼 있거나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자세히 보면 달라요. 이런 게 정상인데 이 부분처럼 좁아져 있어요. 여러분 좁아지면은 그 주변의 근육이 확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됩니다. 이제 목의 구조를 봤는데
이 우리 목 통증에 가장 흔한 거북목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의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북목 단계가 있어요. 디스크 전조 증상, 거북목 증후군. 제가 보니까 민혁 씨는 이 거북목처럼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요? 네네. 아니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아직까지 그래도 30대인데죠, 아직까지. 네, 이렇게 전 나오죠. 돼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도 거북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거북이가 아니고 네. 목 자체가 거북목 자세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옆으로 계시면 귀의 선과 어깨의 선이 앞으로 귀의 선이 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딱 만나자마자 등 쪽이 뻣뻣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뻣뻣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목 디스크의 전조 증상인 거북목 현상인 거예요. 그 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맞아요. 두통 많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떤 벽에를 봐도 베어도 불편해. 맞아. 그리고 목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뚝뚝 소리가 나요. 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제치질 못해. 왜? 큰일 났네. 이런 분들이 거북목의 그 증상을 나타내요. 거북목이란 목이 거북이처럼 구부러져 고개가 앞으로 빠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두통과 어지럼증을 동반한 목과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어떤 베개를 사용해도 불편할 때, 목을 움직이면 뚝뚝 소리가 나거나 목을 뒤로 젖히기 힘들 때는 거북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거북목은 목 디스크의 전조 증상 중 하나인데요. 거북목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목 디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치하다 큰 병 된다. 목 디스크 원인과 증상. 제가 요게 바로 MRI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디스크.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프신 분들을 사진에 찍어보면 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좁아져. 신경이 내려오는 길이 좁아져.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예. 이 그렇죠. 맥혀가지고 목에 통증이 올 것 같지만 목에 통증이 심하게 오진 않아요. 어디가 아프냐? 어깨, 그리고 등 쪽, 그리고 팔이 저리다 그래요. 여기 이 중에서도 손이 저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손이랑 팔이 저린 게 목 디스크의 증상인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네. 첫째는 이 목의 형태가 어떠느냐, 거북목이냐 아니냐. 그걸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 귀에서 어깨선을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등짝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뒷목이 좀 뻣뻣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팔로 이렇게 저림 증상이 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중에서 세 가지가 이제 있으면 나는 목 디스크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꼭 빨리 병원에 가셔요. 가셔서 진찰을 해봅니다. 목 디스크의 증상이 있으면 손발이 저리다 그랬잖아요. 네. 손이 저리다 팔하고. 혹시 이게 다리까지 옵니까? 그렇죠. 머리에 있는 신경이 목으로 내려오면서 다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네. 목의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오게 되면 그분들이 허리가 문제인 줄 알고 허리 치료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허리가 문제가 아니고 목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의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 디스크 자가 진단법인데요. 다음 중 3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목 디스크로 의심되니 빨리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해야 합니다. 목에 이상이 생기면 신경 통로가 좁아지고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신경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목에 신경이 많이 눌리면 치료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주사로 뭐 칼로 이렇게 착 째고 어떤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그러한 치료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런 치료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해주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법들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새는 어떤 치료가 또 많이 해서 삶의 질을 좋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재활 운동 치료가 가장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약물 치료라고. 그것을 이제 한 달 내지 2달 해봤는데도 계속 통증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전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목 디스크 치료법.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게 디스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에 망가진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이 산성화라고 돼 있어요. 퇴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산성화가 돼 있으니까 적절한 약물을 투여해주면 디스크에다가 바로 주사를 넣어줘요. 이런 치료법을 제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자, 크게. 자, 요거. 하나, 둘, 셋. 디스크. 예. 이것이 망가지게 되면 그 부분에 디스크 중화 주사를 통해서 약물로 디스크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할 때 그냥 눈으로 보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모니터를 보고 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면 치료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는데 묵히면 치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법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다르냐면 부득불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시경, 위내시경 해보신 분들 많이 있죠? 네. 다 손 들어보세요. 위내시경 분들.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목에도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게 되면 정확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면 신경 내려가는 데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시경을 통해서 넓혀주면 신경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넓어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이런 걸 통하면 내시경이라는 것이 작은 거기 때문에 흉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 내시경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 정도. 예. 앞이나 뒤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비교적 손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스크 주사 치료는 주사로 약물을 투여해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또 다른 치료법인
단일공 내시경 확장술은 내시경을 통해 손상된 디스크 일부를 제거하거나 좁아진 통로를 넓혀서 신경을 회복시킵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짓거나 이럴 때 보면 기계가 별로 없었잖아요. 다 몸으로만 일했잖아요. 지금은 트랙터도 있고 뭐도 있지만 과거 30년, 40년 전에는 쓰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관절이 퇴행이 온 거예요. 퇴행이 오니까 우리 물렁뼈도, 목에 있는 물렁뼈도 죄다 온전하겠어요? 닳았겠어요? 달았죠. 네, 닳았어요. 이렇게 다 닳아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닳아진 디스크에 대해서 인공 디스크라는 수술이 개발되어 있어요. 목 디스크 치료법, 인공 디스크 수술. 목의 디스크가 이미 닳아버려서 회복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인공 디스크로 대체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인공 디스크 수술은 목을 더 건강하고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과거에는 수술 받으면은 뻣뻣했어요. 쇠를 박아놔서. 그래서 목을 잘 못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수술하는 통증은 없어졌지만 불편해가지고 썩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나 요새는 어때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는 디스크.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증상도 없고 목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나쁘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허리를 수술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니 같은 척추니까 목 뒤로 수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앞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목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목이 앞에다 가면 이거 큰일 난다고 중요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목을 살짝 누르면 딱딱한 부분이 만져져요. 만져지죠?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디스크가 있을 때 목의 앞부분으로 수술하게 되면 신경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망가진 디스크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손상도 별로 거의 없고. 그러니까 손상도 별로 없고 피가 많이 안 나죠. 그러면 회복이 어떻겠어요? 빠르죠. 그렇죠. 회복이 빠르게 회복돼서 바로 집에 돌아와서 일상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인공 디스크 이 수술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괜찮으신 건지 좀 네. 목의 인공 디스크는 네. 나이에 별 영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개수에도 별 영향이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네 군데를 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분은 차례차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인공 디스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인공 디스크도 실제로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영구하게 쓰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면 한 70년에서 80년 쓴다고 돼 있어요. 그럼 거의 그러면- 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70.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일생에 뭐 2번 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네. 네. 한 번 하면 영원히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료법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다음에 아프면 이제 진단하고 원인을 알아서 주사 치료 또 수술하고 또 심지어는 인공 디스크까지 수술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나 모든 병이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네, 예방이 첫째지.
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해요. 건강한 목을 위한 생활 습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잠자는 시간도 무시를 못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예방하기 위해서는 벽의 높이가 중요해요. 벽의 높이를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원을 한 번씩. 원을 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야. 벽의 높이를 요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요 정도로. 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목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핸드폰 없는 분 누구 계세요? 다 있죠. 예. 가족들과 연락하고 뭐 이러다 보면 다 있는데 핸드폰으로 진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는 거야. 하루 종일. 이런 생활 습관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30분 내지 50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먼 산을 쳐다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먼 산을 쳐다봐서 또 목의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알맞은 베개의 높이로 목 건강을 지켜주세요. 장시간 고개를 숙여서 작업해야 할 경우에는 1시간에 10분씩 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목 디스크 예방하는 스트레칭. 자, 우리 진영 씨 보세요. 예, 그렇죠. 또 이런 거라도 해야죠. 예. 자, 손을 이렇게 딱 대서 예. 또 이렇게 간사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우리 손끝 아, 딱 대서 네. 한쪽으로도 이렇게 속으로 좀 지느시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목 운동하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래서 막 툭툭툭 네. 이러면 더 망가지겠어요? 안 망가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아파. 아니 병원에서 뭐 운동하라고 그랬는데 나 더 아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잘못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기 목을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 여기서 뚝 소리가 나는데 그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관절과 관절이 퇴행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딱 대고 힘을 주고 대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목에 있는 근육이 뼈를 지탱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누워보세요. 자, 들어놓았을 때. 줄어넣어서 네. 줄어넣어서 머리를 딱 드는 거예요. 자, 머리를 들어주세요. 이 정도만 들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다섯 쓰시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세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수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휴, 저는 어려운데요. 어휴. 근데 이거는 횟수는 몇 번 정도가 적당합니까? 그러니까 3회씩 네. 아침, 점심, 저녁 꼭 하도록 하세요. 날마다 피면 안 돼요? 날마다. 아우. 그래서 이러한 예방 차원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건강한 목 건강,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손바닥으로 양옆 관자놀이, 이마를 밀어내듯 5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해주세요. 바닥에 바로 누운 상태로 목을 살짝 들어올리고 5초간 유지한 것을 3번 반복해주세요. 목 디스크의 전조 증상, 거북목.
피해갈 수 없는 농부들의 고질병 거북목. 만약 어깨 결림, 팔 저림, 두통 등이 장시간 발생한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야 합니다. 방치하다 큰 병 된다. 목 디스크.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면 신경질환이 발생하는데요. 신경질환 증상이 전신으로 퍼지기 전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목 디스크 치료법. 주사 치료와 내시경 시술은 손상 부위를 회복시키는 치료인데요. 만일 퇴행이 심해 회복시킬 수 없다면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합니다. 목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 보조 보행기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몸에 가까이 붙이고 정면을 바라보며 걸어야 합니다. 베개는 주먹 크기보다 살짝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요. 건강한 목을 위해 하루에 3번 꾸준한 목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선생님. 오늘 강연은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들 딱 눈높이에 맞춘 강연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마을에 와봤더니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스러웠습니다. 제가 샘이 났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께서 무병장수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농촌에서는 병원에도 가기도 힘드신데 이런 것을 잘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이렇게 선생님을 모셔서 이 강의를 이 할머니들한테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참 잘 들었습니다. 건강한 100세, 행복한 농촌을 위한 명품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